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김사까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김사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요. 집에서는 돈 낭비하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저는 전문대학에서는 1년 정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고, 방통대를 직장 다니면서 졸업했습니다. 방통대에서는 무역 전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직한 회사가 대한통운입니다. 물류회사죠. 저희 꿈은 20대 중반부터 무역, 물류 관련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다가 해외 법인으로 출장도 다니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전이라고 해보고 싶네요. 실제로 저희 친구분 남편분이 어딘지 알겠네요. 땡땡 글로비스 미국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단독주택 받아서 큰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막 치열하게 살지 않고 만족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학창시절의 경우 저는 원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일 잘하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 공부를 했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급은 아니더라도 인서울 중위권 정도 갈 수준이었죠. 그런데 매일 밤새면서 공부를 하다가 뇌전증으로 발작이 더 심해졌고, 솔직히 병원에서는 중학교를 자퇴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나 졸업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학교를 못 나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고딩 때는 약을 계속 먹으니까 잠도 많이 자게 되고, 또 후유증으로 우울증도 오고 해서 아예 공부를 놔버리고 독서 습관만 오지게 길러서 책만 많이 봤습니다. 공부는 못했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뭐랄까, 저는 주입식 교육이 안 맞다고 그런가요? 무조건 밤새면서 외워서 공부는 저랑 안 맞는 거죠. 반면에 저는 논술 경시대회, 글쓰기 대회, 창의력 글짓기 대회, 이런 건 항상 1, 2등 했었습니다. 토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네요. 같은 학급 친구들 서울대 3명, 고려대 2명, 중경 외시급 대여섯 명보다 어찌 보면 그 일한 게 더 창의력은 더 좋은 것 같네요. 확실히 왼손잡이인데다가 제가 뇌 손상 부분이 인간의 기억력 담당하는 부분에 뇌손상이 된 건데, 그렇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자뇌를 많이 쓰는 반면에 저는 우뇌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뇌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스포츠 등 예술적인 감각이 한층 더 발전되어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실제로 뇌전증 신촌연세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기억력 검사라든가 EQ 테스트, 인지 테스트 같은 거 하는데 저는 일반인들에 비해 암기력이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장애라기보단 각자 성향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원래는 암기력이 일반인의 절반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꾸준하게 비타민제, 영양제 챙겨 먹고 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EQ 테스트나 상황별 대처 능력 같은 검사를 받아보면 보통 평균의 2배 내지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딩 때 무조건 암기하는 공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고딩 때 무슨 교도소에 갇혀서 공부하는 느낌 받았습니다. 학교 8시까지가 8시부터 11시까지가 공부하다 오는, 좀 말이 좀 안 맞네. 자, 학교가 이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다 오는 이 해조선 학생들이 불쌍해요. 앞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는 뭔가 한 가지 오지게 파서 잘하는 성향, 대학원 공부하고 싶으면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평타도 4년대 조율로 끝낼까요? 딱히 저는 취업을 위한 공부라기보단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공부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 계속하고 싶어요. 심리학이라던가 정치 외교학, 장애인 복지학 등등. 석사를 하고 나서도 공부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중간에 말이 안 맞긴 한데 잘 들었습니다. 사연이 꽤나 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의 논지가 뭡니까? 사연자분.
일단 로스트 실버님, 오투제이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분 남편분이 저 대기업 이제 해외 법인에서 이제 일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러워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저기 가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치열하게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치열하게 살지 않는지 치열하게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타인의 삶은 우리가 실제로 안 보면, 실제로 장시간 동안 안 보면 모릅니다. 몰라요. 저게 행복한지 불행한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인간은 특히 타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유독 심해.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남들도 힘들게 사는데. 남들은 힘들게 사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찾아보면 많은데,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인드 그래요.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산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말 잘못된 마인드거든요. 유독 한국인들이 이 성향이 강해. 삭강에도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좀 그런 마인드를 좀 어렸을 때도 저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 먹으면서 좀 변화시켰습니다. 타인은 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이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고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다. 왜냐? 저도 이 썰방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돈 쓰느라 시간이 없을 거야. 맨날 먹고 노느라. 어, 맨날 먹고 노느라. 회계사님 먹으세요? 이 사람들은 불행이 없을 거야. 맨날 누워가지고 내일 돈 어떻게 쓸까 이것만 고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방송에서 강남 사는 사람들, 좀 사는 사람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더 힘들게 살아. 회계사님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회계사님 서울권에 나왔잖아요. 제 방송에 강남 파라코 출신이 있거든요. 파라코 출신이 얘기하기를 그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 있죠. 펜트하우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야. 부모님한테 맞고 사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성적 못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우리 보통 강남에 이제 강남 학교 다니면 부럽다. 부모님 진짜 왜 우리 부모님은 강남에서 나를 학교를 못 보낼까? 솔직히 저리 강남 사는 애들 진짜 부러워. 부모님 잘 살지. 집도 비싸지. 대치도 학원 있지. 자기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거잖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뚜껑 열어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데 진짜 자기 시간이 없어. 제가 그때 제 방송에 이제 강남 파라코 출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자유롭게 쉬어본 날이 4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해본 날이 4일밖에 없는 거야. 물론 근데 웃긴 게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고. 나처럼 사는 사람들. 성적 안 나오잖아요. 성적 등급 떨어지잖아. 뭐 2등급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다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떨어지면 부모님 용납을 안 한대요. 그 바지 있죠. 바지 허리띠로 채찍같이 때린다거나 밥을 굶긴다거나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다고 뭐 쌍욕을 먹인다거나 그런 모습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명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는 거야. 저도 이 썰방을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워요. 왜냐? 내가 그동안 편견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도 깨지고 있거든요. 많이 깨졌어요, 저도. 썰방을 하면서.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삶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어? 행복하게 사는지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더 불행할걸요, 지금? 한국보다 힘들걸요? 아니, 여러분 지금 미국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백신 주사 맞아도 하루에 확진자면 20만 명 나옵니다. 우리 지금 누적 쌓인 사람들이 하루치 나와요. 미국은. 미국은 거기다가 그 치사율이 높습니다. 높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자아 경기나 이런 거 잘 안 시켜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는 체계화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격리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는 치사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미국 같은 데 엄청 심해요, 여러분. 어. 여러분 자고 올랐는데 하루에 15만 명, 20만 명씩 확진자 나오고 사망자 1000명씩 1000명 기부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1억이 다 돼가 1억. 1억이 다 돼갑니다.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나름 준비를 했겠죠. 그냥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를 했겠죠.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 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만. 공부가 좋으면 해도 됩니다. 공부가 좋으면 해도 괜찮은데 일하면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보여주기식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거. 근데 그 그냥 하고 싶은 공부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저번에 하고 싶은 공부가 뭐예요? 대학원이잖아요. 여러분 대학원 가고 싶어도 왜 못 갑니까? 직장 다니면 시간이 안 나니까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건 돈이죠, 돈. 돈이 많이 깨지니까. 그리고 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취업해서 이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오히려 학사보다 석사가 더 불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취업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공부한다는 그거잖아. 정치 외교 장애인 복지학 그거 뭡니까? 석사 밟겠다는 거잖아요. 석사를. 아니면 대학교로 간다거나 대학교 와가지고 학사 학위를 더 딴다거나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시간도 많이 깨지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진다는 거야.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 엄청 많으면 모르겠지만 월급이 한 200 번다고 쳐요. 그러면 서울에 산다고 했을 때 뭐 월세 내고 해가지고 월세 내고 이것저것 다 내고 남는 게 얼마 없는데 거기 대학교까지 가요. 대학교까지 가요. 그러면 뭐 빚이죠. 또 학자금 대출 받는 거. 일하면서 학자금 대출 받는 거야.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일반 대학교는 다니기 힘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어도 그 쉽지가 않은 게 정규대학은 힘들어요. 정규대학은. 정규대학이 뭔지 아시죠? 일반 4년제. 왜냐? 일반 4년제는 낮에 하니까. 물론 야간반 있긴 하지만 야간반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일반 대학교는. 거진 대부분 아침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재직자분들의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내 회사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저 회사 상사한테 저
아침에 수업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얘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냥 나오지 마라 하죠. 아니 그렇게 학교 다니는 거 좋으면 회사는 왜 다녀? 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될 거 아니야. 어디 한 군데 집중하지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일 다니는 것보다 학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별로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현실은 저는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공부를 못하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드는 거죠. 돈이. 공부도 돈이 들잖아. 특히 성인 되고 나서 공부는 보통 대학교나 대학원은 돈이 많이 깨져요. 시간도 많이 깨져. 인풋이 엄청 많이 깨집니다. 뭐 자격증 공부 정도는 인풋이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네. 인풋이 깨지지 않아요. 근데 대학교는 인풋이 너무 많이 깨집니다. 아시잖아요. 오히려 자격증 공부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죠.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는 인풋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웃풋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특히 지금 이과, 자 심리학, 정치, 외교학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다녀가지고 나오면 아웃풋이 제로일 수 있습니다. 왜냐 심리학은 아시겠지만 여초 문과생들이 많이 가는 것이 여초학과입니다. 아시죠? 정치는 정치할 거 아니면 솔직히 써먹을 데가 없고 뭐 장애인 복지학이면 사회복지로 가야 되잖아. 이미 여자분들이 여기 뿌리 내리고 가고 있는데 남자들이 비집고 돌아 힘들거든 심리 쪽은. 사실 이거를 뭐 일적으로 수익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솔직히 말하면 뭔가 이거를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 하면 힘들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지셔야 한다. 네. 져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 야간대가 단점이 있어. 야간대 무슨 단점이 있냐면 야간대가 수업의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주간만큼 수업을 시간대를 편성할 수 없거든. 그리고 야간대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전업 대학생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야간대 목적이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학위를 딸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야간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업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야간대 다녀서 어떤 과제물들을 직전까지 들고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간에 한 수업만큼 못 따라가요.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집니다. 난이도도 떨어지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간대 다니는 이유가 그냥 학위만 따려고 하는 학위만.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야간대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고졸이에요. 고졸. 고졸인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고졸과 어떤 그 4년대졸의 어떤 그런 뭐 진급이라든지 어떤 혜택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내가 나중에 진급하려면 이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급하려고 따는 거예요. 내가 고졸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대졸과 나름 비슷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직렬로 이제 진급해야 되는데 학위를 요구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간대를 다니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업을 재미있게 듣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학위를 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잖아, 성인. 저 김상관이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이에요. 성인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면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책임도 분명히 내가 져야 돼요. 공무원 시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계사님. 이 얘기하니까 어제 고민썰 떠오르죠. 여동생 썰 떠오르죠. 죄송합니다. 어제 기억을 또 어, 리와인드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죠. 대신에 이거 해가지고 합격 못 해가지고 본인 인생 망하고 시간 쓰는 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계사님 바로 머릿속에 톡톡 들어오죠. 예. 그리고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고 나서 그냥 내 살고 나서 뭐 퇴근 시간 되면 내 취미생활 전념하지 굳이 뭐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질없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나이 먹어서 뭘 배우겠다고 다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 왜냐? 배우고 싶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 퇴근에 내 삶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돈을 모아야 될 때 못 모으잖아. 돈이 나가니까. 특히 월급이 적으면 뭔가를 돈을 주고 배워야겠지 이런 마음 못 먹어요, 사실. 어. 뭐 이것저것 빼서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어? 대학원까지 가봐요. 그러면 거기 돈 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일은 하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생존이나 어떤 인생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많아도 함부로 못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돈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게 되면 나중에 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질 수 있는 것만 쥐고 내가 해봤자 뭔가 남는 게 없는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또 자기도 하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놀러 가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육아 내팽개치고 놀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하잖아. 왜냐? 이미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의 남편, 아내가 됐고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많아도 억누르고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하고 싶으면 못하면서 이제 가족만 바라보면 사는 부부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ATM 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하지 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뭐 자기가 기꺼이 하겠다. 뭐 돈 좀 손해보고, 뭐 돈 나가는 거 감안하고, 그리고 공부에 투자하는 만큼 내 개인 취미 생활을 없애겠다고 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걸로 내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공부에 대한 큰 기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얻는 게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실망이 클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나중에 큰 걸 얻겠다.
충분한 보상이 따르겠지 하면 나중에 그게 엄청난 데미지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비우고 하시길 바랄게요. 뭐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뭐 자기가 원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하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도 또 좋습니다. 공부도 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음. 알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